한국 GM 군산공장의 폐쇄 발표 이후 GM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상화를 촉구하는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통합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전북에서 열고 군산을 고용재난지역이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불법 과외를 하다 적발된 현지 교사가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돈 흐름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군산의 김 양식장에서 김이 누렇게 변하는 황백화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지난주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나오면서 지역 경제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군산공장 폐쇄를 결정한 GM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짐과 동시에 정상화를 촉구하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 2011년 한국 GM 군산공장의 생산량은 26만 8천 대였습니다. 이 가운데 82%를 유럽을 중심으로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GM이 유럽 시장을 현지 자회사인 오펠과 복소울에 맡기면서 군산공장 생산량이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국내 판매량마저 줄면서 지난해 생산량은 3만 3천 대에 그쳤습니다. 때문에 군산시와 지역 상공업계는 군산공장 가동률 급락이 GM의 경영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투자 한번 하지 않고 군산공장에 책임만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수출을 부진하고 내수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약화되어 판매가 부진한 것은 과연 누구의 책임입니까? 전라북도 또한 이번 주 정부의 각 부처를 방문해 이러한 점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으로 생산이 가능한 차종만 배치하면 군산공장이 언제든지 경쟁력 있는 공장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설득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GM 간의 그 협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 도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지역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산업 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고용 위기 지역 지정 등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JTV 뉴스 송창용입니다. 국민의당 통합파와 바른정당이 합친 바른미래당이 통합부처 최고위원회의를 전주에서 열고 GM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는 지역과 이념, 세대를 초월한 정당으로 한국 정치를 한 단계 더 상향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주선 공동대표는 첫 최고위원회의를 전주에서 연 건 GM 사태와 관련해 경제 정당으로서의 의지를 실천하기 위한 거라고 말했습니다. 유승민 공동대표는 정부가 GM에 대한 실사를 통해 대책을 세우고 과거 거제의 사례처럼 특별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산을 고용 재난 지역 또 산업 위기 대응 특별 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문재인 정부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장소를 옮겨 진행된 기자 간담회 자리. 박 대표는 민주평화당을 지역주의에 기댄 세력이라고 폄하해서 통합 과정에서 남은 앙금이 그리 간단치 않음을 드러냈습니다. 호남의 고립을 통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정말로 근시안적인 생각을 갖고 우물안의 개구리식 정치를 하겠다는 분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박 대표는 바른미래당에 남아서 민주평화당 활동을 하는 비례대표 의원들의 당적 변경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정당보다는 인물을 중시하는 선거인 만큼 좋은 후보를 발굴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지방선거 대책에 있어서 제일 중시해야 되는 것은 우리 바른미래당에 대한 전국적인 지지도를 높이는 거, 그다음에는 좋은 후보 찾는 거. 저는 딱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이어 송하진 도지사와도 만나 GM 사태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JTV 뉴스 이승환입니다. 여야가 GM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전담 대응 조직을 잇따라 구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북 안우영 의원과 함께 부평과 창원 지역구 의원인 홍영표, 김경수 의원을 중심으로 GM TF팀을 꾸렸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GM 문제를 추궁했던 지상욱 정책위 의장과 김관영 의원 중심으로 GM 대책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민주평화당도 GM 노조 집행부와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GM 특별대책위원장인 정동영 의원 주도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영어 교사가 불법 과외를 하다가 지난달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이 교사가 중간고사 시험 문제도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돈 흐름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읍의 한 고등학교 영어교사 A씨는 불법 과외를 하다가 지난달 전북교육청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1년 동안 6개월에 300만 원을 받고 원룸에서 제자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교육청은 A씨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가 그 학교 측에다가 해임 요구를 했고 그 학교에서 징계위원회 열어가지고 해임 처리했어요. 그런데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시험 문제를 유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2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 문제를 불법 과외 학생들에게 알려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불법 과외 학생들 역시 현재까지 2명이 확인됐고 많게는 10명 가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교육청 감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일단 제자 2명에 대한 불법 과외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부 해당 학생과 학부모들을 불러 조사한 경찰은 학교 관계자들도 추가로 소환할 예정입니다. 또 A씨가 받은 돈이 적지 않은 만큼 다른 교사들에게 흘러갔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 지역 김 양식장의 김이 누렇게 변하는 황백화 현상이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백화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해 어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은 군산 앞바다의 김 양식장입니다. 가득 붙어 있어야 할 생김은 보이지 않은 채 빈 김발만 올라옵니다. 김이 노랗게 변하는 황백화 현상으로 김 포자가 제대로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1월 황백화 현상이 처음 확인된 이후로 그 피해가 넉 달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김 생산량은 4,1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7%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품질이 떨어지면서 제값마저 받지 못하다 보니 판매액은 지난해보다 절반 넘게 준 43억 원에 그쳐 어민들의 피해가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생산고도 3분의 1로 줄었고 또한 그 유판가도 약 한 3분의 1 정도로 모든 게 줄어가지고 우리 어민들이 아주 2중 3중. 황백화로 인한 피해는 지난 2011년과 2015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문제는 황백화 피해가 되풀이되고 있는데도 정확한 원인이 파악되지 않아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군산시가 해양수산부에 요청한 표준 방제약제 개발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황백화 재발 방지를 위해 영양제 개발과 우량 종자 보급 등 근본 대책을 조기에 마련토록 전북도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황백화의 김 양식장이 초토화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어 어민들의 마음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고 국내 기업도 외국 기업처럼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내 기업의 새만금 투자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의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9곳입니다. 10년 전 산업단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는데 4곳만 공사가 끝나거나 진행 중일 정도로 조성 속도는 더딥니다. 기업 투자도 저조해 입주 기업은 4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산업단지에 국내 기업이 토지를 임대해 투자하면 외국 기업처럼
길게는 50년간 임대료를 50에서 100%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를 지방산업단지가 아닌 국가산업단지로 만들어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대단지 조성을 위한 국비 지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국내 우량 기업들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국회에는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국토부의 추가 방안과 같은 내용의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도 긍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뿐만 아니라 기재부에서도 이 부분에 관해서 많은 공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새만금 개발공사 신설 조항을 담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 심의가 투자 활성화 방안 시행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권대성입니다. 올해 전북에서 채용하는 지방 공무원 수가 1,613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채용 인원 910명보다 77%나 많은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직렬별 채용 인원은 일반직 1,077명과 소방과 임기, 별정직 492명, 그리고 연구 지도직 44명입니다. 지역 내 중소기업의 맞춤형 인력 양성과 지역 일자리 발굴을 지원하는 전북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과 전라북도가 8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전주상공회의소가 수행기관으로 나설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전북의 고용 위기를 극복하고 일자리 안정 자금을 정착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7개월가량 공석인 기금운용본부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공단은 615조 원의 많은 기금을 활용할 기금운용본부장을 새로 뽑기 위해 다음 달 5일까지 지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자는 금융기관의 부서장 이상의 경력과 자산관리 또는 투자 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험을 갖춰야 합니다. 익산경찰서는 사람이 없는 법당에 들어가 금품과 현금을 훔친 혐의로 35살 홍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 자정 익산시 신용동의 한 원불교 법당에 들어가 현금과 노트북 등 1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7차례에 걸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각각 전과 16범, 13범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얼음이 녹고 싹이 튼다는 절기인 우수답게 오늘은 낮 기온이 영상 10도 안팎에 머물며 포근했습니다. 현재 전주, 익산 등 10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습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지만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하 3도로 영하권에 머물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영상 7도에서 영상 10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이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날이 이어지면서 비교적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JTBC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